간만에 정책 강의 시작해서 약간 처음 만나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정책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얘기해야 돼서 살짝 긴장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잘 풀어가지고 설명해 줄까,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도 안 끼고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18회 동안 정치학을 할 건데요. 제 목표는 딱 세 가지인데, 일단 예비순환이니까 우리가 내년 7월에 시험을 본다고 가정하면 그때까지 이제 공부할 기회가 1순환, 2순환, 3순환, 마지막에 이제 4순환까지 있는데, 그런 거 다 이제 공부한다고 전제하고 우리 이제 입문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그게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이런 이제 생각으로 세 가지에 집중해서 강의를 할 생각이에요. 첫 번째는 일단 범위 획정하는데 초점을 좀 맞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론 공부하는데 이론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 초점을 좀 맞출 생각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공부한 걸 가지고 결국은 이제 글로 만들어서 그 글이 출제자한테 마음에 들어야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으니까 글쓰기에 관한 얘기를 좀 하는 걸로 총 세 가지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할 생각이고요. 우리가 정치학 공부를 시작하면 제일 고통받을 때가 언제냐면 정치학 공부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내년 5월달, 6월달 요 때가 이제 제일 힘들 거거든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정치학이 범위가 좀 넓어요. 분야가 총 한 7개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정치학은 분야를 3개로 딱 잘라서 하는데, 비교정치, 정치사상, 국제정치 이렇게 3개로 하는데, 엄밀하게 그걸 다 카테고리를 좀 나누면 한 7개 정도로 범위가 좀 넓어지는데, 우리가 시험에 요즘은 대체로 이제 비교정치하고 국제정치가 거의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나오기 때문에 그 두 개는 좀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상, 민주주의, 방법론 이런 것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좀 출제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7개 정도 되는 범위를 공부해야 되고, 그 범위 안에 또 세부적인 논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예비순환할 때는 대략 이런 얘기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딱 듣고, 1순환할 때 한 번 더 듣고, 그리고 나면 이제 아주 냉정하게 2순환이 보통 정치학은 내년 1월 달인데 2순환 공부할 때쯤 되면 PSAT 때문에 치여가지고 아마 2순환은 거의 못 듣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1순환까지 공부하고 나서 그게 9월에서 10월 초 정도에 끝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내년에 5월 말에 정치학 3순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공간이 다른 과목보다 좀 많이 벌어지고, 공부를 중간에 띄워놓은 기간들이 길다 보니까 정치학 공부했던 것들이 잘 생각이 안 나고 범위는 많고 이래가지고 5월달 정도 되면 이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대체로 이제 수험생들이 겪는 고민인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문제를 좀 줄이려면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전략은 범위를 좀 획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할 거 하고, 그 다음에 보험용으로 할 거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나눠 놓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나올 만한 주제들을 좀 추려가지고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앞에 한 2시간 정도 오리엔테이션을 할 건데, 정치학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얘기할 건데, 그 얘기하면서 또 하겠지만 정치학 공부는 몰아서 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경제학하고 행정법에 많이 치여가지고 여기서 이제 점수를 못 받으면 떨어진다는 이런 생각들이 강하다 보니까 정치학, 행정학은 상대적으로 이제 약간 뒷전으로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고 정치학이나 행정학이 점수가
굉장히 낫냐 하면 그렇지도 않은데 자꾸 뒤쪽으로 밀리다 보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고 시간이 부족하고 뭐 이래서 이제 나중에 되면 할 거 많고 시간 없고 정리 안 돼 있고 뭐 이러면 이제 한 5월 달이나 6월 달쯤 되면 울고 싶은 마음밖에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을 좀 스프레드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분화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따가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좀 얘기하겠지만 예비순환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할 거는 제가 개념 노트 하나 드렸는데 그 개념 노트 가지고 계속 개념 확인하시면서 공부하는 게 예비순환 하는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은 일이고, 예비순환이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딱 3주 공부하고 나면 대략적으로 이제 이론들을 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기출문제 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목차를 잡아가지고 거기다 뭘 집어넣어야 되는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다뤄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학을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론을 가지고 질문 받았을 때 답할 수 있어야 되니까 답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릴 건데, 그게 끝나고 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혼자가 돼도 괜찮고 아니면 스터디 구성원들하고 같이 해도 되는데, 아침 시간이나 오후 시간 같은 때 한 15분 정도 잡아서 목차 만드는 연습하시면 정치학 까먹는 걸 조금 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막연하게 공부했던 것들이 어떻게 이제 글감이 되는지 정리해 가면서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작업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얘기가 길어졌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내년에 여러분들이 좀 애를 덜 먹으시려면 5월달, 6월달 딱 요맘때쯤에 애를 덜 먹으시려면 일단 정치학의 범위를 좀 획정해서 할 거 안 할 것들을 구분하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다시 조금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답안을 만들 때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출제하고 그 다음에 채점하는 분들이 정치학자들이에요. 보통 이제 학위 받고 5년에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나이대가 40대가 조금 넘어가는 분들이 출제 의뢰를 받고 출제하러 가서 이제 출제를 하거든요. 이분들이 매일같이 보는 게 자기 동료들이 쓴 정치학 관련된 논문이나 책 같은 것들을 보기 때문에 항상 글 쓰는 기준이 자기가 본 책이나 논문이에요. 여러분의 정치학 답안을 평가할 때도 자기가 본 동료들의 책이나 글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답안을 이제 평가하고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이렇게 이제 점수를 매길 건데, 그런 걸 매길 때 제일 중요한 건 정치학적이어야 돼요. 너무 뻔한 얘기지만 정치학적인 글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치학적 글을 쓴다는 거에서 정치학적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정치학이 만들어 놓은 이론이나 개념들을 가지고 최대한 그걸 살려서 여러분의 논리를 전개하는 게 정치학적 글이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분 답안은 죽었다 깨어나도 정치학이 설명하는 논리 구조 안에서 정치학 개념, 이론, 분석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글을 만들어줘야 좋은 답안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18회 내내 저하고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할 건, 그래서 어떤 이론이 우리가 어떤 이론을 배워서 어떤 이론을 잘 정리해야 어떤 문제에서 우리가 답안을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이제 이론을 잘 정리하고 이해하고 글을 쓸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이 이제 두 번째 작업이 되겠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학교에서 이제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그 중간고사 대신에 페이퍼를 쓰게 하거든요.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데, 중간 보고서 제출하면 제가 그거 보고 쭉 읽어가지고 중간중간에 어떤 부분이 논리적으로 모순되는지나,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개념이나 이론이 정확하지 않은지,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입증이 잘 안 되는지, 뭐 이거를 빨간색으로 이제 커멘트해서 돌려주는데, 아마 그런 경험을 한 경우가 대학 다니면서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거는 정액과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왜 갑자기 제 얘기하냐면, 제가 그렇게 학생들한테 커멘트해서 돌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2003년부터 신림동에서 강의를 시작해서 지금 한 18년, 19년 정도 강의하고 있는데, 와서 보니까 학생들이 써내는 답안지가 훈련을 많이 그렇게 받지는 못해가지고 답안지가 생각보다 그렇게 잘 쓴 답안지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거나 한 게 아니고 훈련을 못 받아봐서 그렇고 어떻게 쓰라고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훈련만 잘 받고 정착자들이 원하는 방법의 글쓰기가 있으니까 그런 글쓰기를 잘 배우시면 여러분들 답안이 상대적으로 채점자가 볼 때 꽤 괜찮아 보이는 답안이 될 거고 노력한 답안이 될 거고 그다음에 정치학 공부를 충분히 한 답안이 될 거거든요. 그 작업을 좀 해야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지껏 가르치는 학생 중에 정치학에서는 제일 고득점이 86점이고 국제정치학에서는 올해 83.66인가 받은 친구가 국제정치에서는 제일 고득점인데 그 정도면 거의 10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에서 점수 많이 주면 70% 주면 정말 많이 받는 건데 86점이나 84점 정도 이렇게 받은 거는 거의 답안이 퍼펙트하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댈 데가 별로 없다는 건데 그런 답안을 만들려면 안에 내용도 잘 채워야 되지만 그거를 잘 가공해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채점자가 봤을 때 충분히 정치학 공부가 됐다는 걸 보고 그걸 확인하면서 점수를 줄 때 그 정도 점수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내년 여러분이 시험 볼 때까지 아마 6월 말이든 7월이든 그때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하게 전달해야 되는 서비스나 혹은 정보가 있다면 그거는 정확하게 글을 만들어서 정치학 공부하는 사람들을 마음에 들게 하는 거. 그게 아마 제일 중요한 정보이자 제일 중요한 서비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걸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배우지는 못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저 세 가지 목표에 초점을 두고 이제 예비순환을 진행해 갈 거고 설명할 때 가능하면 제가 사례를 좀 많이 들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노파심에서 미리 얘기하는데 제가 드는 사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게 좀 현상이 복잡해서 이 복잡한 현상을 단순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갖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설명하는 사례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답안에 쓰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지 그걸 답안에 만들어 쓰거나 하지는 않을 건데 두 번째 사례는 그냥 여러분들이 충분히 경험했을 것 같은 예를 들면 이번에 지방선거에 있다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했다면 투표율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직접 경험했을 테니까 이런 것들은 비교정치 사례가 되거나 민주주의 사례가 되거나 국제정치 사례가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은 답안에 쓰는 사례들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런 사례들은 여러분이 다른 책을 읽고 그걸 여러분이 다시 정리해가지고 그걸 글감으로 만들지 않으면 쓰기 어려운 사례들이니까 제가 설명할 때 가능하면 좀 주의 집중하셔서 사례 중에 이건 괜찮겠다 싶은 사례들 특히 글로 써도 괜찮은 비교 사례나 민주주의 사례나 국제정치 사례나 이런 사례들은 잘 정리해 두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책 읽는 양을 좀 덜 늘리더라도 충분히 풍성하게 이제 답안지에 사례를 붙여가면서 쓰실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가면서 이제 사례를 조금 많이 설명해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좀 정치학이라는 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개념적이다 보니까 이게 잘 와닿지 않는데 사례를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걸로 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볼 생각이에요. 일단 앞에 그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이제 정치학 전체 공부하는 얘기를 좀 할 건데 그거는 오늘 드린 자료가 있거든요. 1회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 가지고 몇 가지 얘기할 건데 아마 큰 덩어리는 세 가지 정도 될 건데 하나는 글 쓰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분야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지에 관한 거 그러니까 글쓰기 분야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들이 정확한가 그래서 정치학을 갖고 여러분들이 글을 쓰려면 개념 단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 단위가 정확한지 아니면 정확하지 않은지를 좀 확인해서
좀 막연하게 알고 있다고 하면 공부할 때 어차피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는 거니까 막연하게 공부하지 않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면 좋으니까 그렇게 총 3가지 얘기를 좀 할 생각이에요.